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킬리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리액션 모듈에서는 반응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생성물들이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러한 반응에 대한 연력학적 정보를 계산해 주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풋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어떤 생성물이 생길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모듈에서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킬리 모듈입니다. 이킬리 모듈에서는 모든 인풋이나 파이널 컨디션에 대한 조건만 설정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어떤 생성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킬리 모듈을 한번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킬리 모듈을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은 로드 레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떤 반응물들과 이것들의 양 같은 것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이것을 다시 불러올지를 물어봐주고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예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스피시스와 퀀티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 스트림 넘버에 대해서는 일단은 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이 흰색 종이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만약에 이전 시스템을 불러왔는데 다 없애고 싶다 하면은 지금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퀀티티를 그램으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유닛에 들어가셔서 퀀티티를 그램 또는 몰, 파운드, 킬로그램, 톤 같은 걸로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도 켈빈, 셀시우스, 도, 페러나이트 같은 경우로 설정할 수 있고 압력의 경우에도 바나, ATM, 프사이, 파스칼, 기가파스칼 등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밑에 단위에 대한 환산표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도 줄이나 칼로리 등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볼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퀀티티로 그램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데이터 설치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는 제일 기본적인 팩트 PS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팩트 PS 옆에 이렇게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누르면 해제를 하고 누르면 다시 선택이 됩니다. 네, 팩트 P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팩트 PS 데이터베이스만 선택한 채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반응물을 지금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누를 수 있는 칸이 하나 더 늘어나게 돼서 반응물을 지금 2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스피시스로 일단 알루미늄과 산소를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1g과 산소 1g이 반응하는 반응에 산소 1g과 알루미늄 1g이 반응하는 식에 대한 계산을 해볼 거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계산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솔루션 페이지즈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두 반응물이 만나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솔루션 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한 솔루션 페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빈칸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혹시 이 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쇼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쇼 옆에 버튼이 해제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뜨고 이걸 눌렀을 때 이제 생성될 수 있는 솔루션 페이지들을 모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pure solids, pure liquids, gas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상과 액상, 기상에 대한 스피시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pure solids 안에 들어있는 모든 solid species가 선택이 되고 총 5개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pure solids 안에 어떤 스피시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린 뒤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알루미늄 솔리드, 그리고 알루미늄 솔리드 1, 솔리드 2,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대한 솔리드 1, 솔리드 2, 솔리드 3, 솔리드 4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감마, 델타, 카파, 코런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만약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옆에 플러스 버튼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플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맨 밑에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시 Select All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두 선택한 채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ure Liquids가 있는데요. Pure Liquids 위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Pure Liquids에 있는 어떤 스피시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알루미늄 리퀴드와 알루미늄 옥사이드 리퀴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도 Select All을 눌러서 다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 페이지가 있는데 이 옆에 있는 흰 박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가스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가스의 경우에는 아이디얼 가스와 리얼 가스가 있는데 리얼 가스의 경우는 가스 몰레큘 간의 인터랙션까지 고려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연력학 계산에서 아이디얼 가스 계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디얼 가스로 지금 가정을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스피시스가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눌러서 스피시스 선택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O2도 있고 O도 있고 O3도 있고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과 옥시전의 가스 스피시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선택해 줄 수 있고 다시 클릭을 누르면은 선택을 해줄 수 있고 클릭을 한 번 더 누르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한 후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파이널 컨디션을 입력해 줄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온도, 압력, 그리고 프로덕트 엔탈피 있는데 저희는 먼저 온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1000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1기압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Calculate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Calcul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팩세이지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성물을 찾게 되고 이거를 깁스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파이널 프로덕트 생성물을 계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calculate을 눌러서 계산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인풋 스피시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저희 알루미늄 1g과 산소 1g을 반응을 시켰더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쭉쭉쭉 생성물이 나오는데 가스가 가장 위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코런덤 알파 페이즈가 제일 위에 나오게 되고 이 밑에 나오는 것들은 양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스 스피시스를 보게 되면은 가스는 총 3.45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정도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퀀티티를 아까 그램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디폴트는 그램인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램으로 설정을 했더라도 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반응의 결과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인 Al2O3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l2O3니까 Al 하나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은 Al2O3의 2분의 1개와 약간의 엑세스한 산소가 남게 될 거고 여기서도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Al2O3 코럼던 알파 페이즈가 대부분 생기고 이제 익세스한 아주 약간 소량의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확인을 하시면은 이 가스 안에 가스 스피시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나와 있고 대부분이 O2가 이제 O2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이제 프랙션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파이널 컨디션이 1000도 1기압이었고 옆에 A는 1.0이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페이즈 액티비티가 1이고 여기 밑에 코란덤 알파 페이스 경우도 액티비티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성량이 0g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1이 되지 않고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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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액티비티가 1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Al2O3 코런덤 알파 베이스 액티비티가 1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스토키오메트릭한 페이즈가 스테이블한 페이스라서 어떤 양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생성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가 0.53 얼마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얘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액티비티가 0.53과 0.47과 0.39과 지금 7.823 곱하기 10-3승 있을 때 이 중에서도 1이 아니더라도 액티비티가 높을수록 이런 조성에서 쉽게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가스 스피시스에서 액티비티가 1인데 이 경우에는 파셜 프레셔가 몰 프랙션과 토탈 몰 프랙션의 토탈 프레셔를 곱한 것인데 토탈 프레셔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랙션이 몰 프랙션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연력학적 특성인 엔탈피, 깁스 에너지, 볼륨, 엔트로피, CP 값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아까 Al2O3와 가스가 생겼는데 이 토탈 이 온도에서 이 생성물이 생기는 거에 대한 모든 엔탈피의 총합이고 깁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에 대한 토탈 깁스 에너지고, 볼륨은 이제 당연히 가스 페이즈가 제일 주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인터랙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퀄리브리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고려하지는 마시고, 이제 그리고 엔트로피와 CP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이제 서머리처럼 지금 가스가 생기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코람덤 알파 페이스가 생기고 얘네의 엔탈피, 깁스 에너지, 엔트로피, CP 값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파이널 컨디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분선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이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표시되는 형식이 위와 아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맷의 차이인데, 위의 것을 팩트 포맷이라고 하고 밑에 것을 캠세이지 포맷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이제 그러면 캠세이지 포맷의 내용을 다시 보면은 온도, 압력, 볼륨 이런 것들을 펴주고,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넣은 알루미늄 1g과 산소 1g, 그리고 생성되는 것이 가스 아이디얼, 그리고 가스 스피시스, 얘네의 어마운트, 몰 프랙션, 휴가시티 같은 것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l2O3 코럼덤 알파 페이스가 나와 있고, 아까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CP,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볼륨에 대한 정보들이 다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4개의 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계산 결과에 대한 리졸트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그 세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어떤 스피시스가 생길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스피시스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있다면은 제외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 가능한 생성물의 스피시스와 파이널 컨디션의 조건을 선택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칸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이 저희가 맨 처음에 반응물의 종류와 양을 입력할 수 있었던 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도를 1000도라고 설정을 해뒀는데, 이제 저희가 온도를 100씩 변화시키면서 그 온도에 따른 생성물의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도부터 2000도까지 100도 간격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줍시다. 그러면은 500도부터 2000도까지 100도 간격으로는 16개의 계산이 필요하고, 아까처럼 이 사이에 혹시 상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노멀 플러스 트랜지션을 눌러서 계산을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딱히 새로운 탭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고, 500도부터 2000도까지 100도 간격으로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A라는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브래킷 안에 A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뒤에서 이 A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루미늄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났을 때의 생성물의 변화를 관찰한다든지 등의 계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이렇게 A를 만약에 1로 한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알루미늄 1g에 산소 1g에 똑같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A를 1부터 100까지 10 간격으로 스텝을 주면서 A 값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초기가 1부터 시작해서 1, 10일, 20일, 30일 이렇게 10 간격으로 100까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의 변화도 관찰해 주기 위해서 노멀 플러스 트랜지션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를 칼큘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네, 다음과 같이 아까 탭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A를 1부터 100까지 10 간격으로 1,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해준 A 값뿐만 아니라 이 생성물의 상이 변화하는 지점인 A는 1.1243이라는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A가 1일 때를 보면은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나서 가스 소량의 가스와 코런텀 알파 페이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를 탭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가스와 코런텀 알파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트랜지션 지점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두 개의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 A 값에 나타난 생성물과 이 A 값에 나타난 생성물이 달라지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스가 없고 코런텀 알파 페이지와 알루미늄 리퀴드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탭인 A는 12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알루미늄 리퀴드가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코런텀 알파 페이지가 생기고 그 뒤는 같은 생성물 상이 계속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탭이 여러 개에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뭐 그래프나 엑셀로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아웃풋 탭에서 그래프로 이 A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생성물의 양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웃풋에서 플랫을 누르시고 플랫 리졸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넣었던 Ag의 알루미늄과 1g의 산소가 만나서 어떤 생성물이 생성될 것인지 이 A 값에 따라서 그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연력학적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엑시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Y-엑시스가 지금 그램으로 돼 있고 X-엑시스는 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페이지는 저 탭에서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그런 식으로 탭의 순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지정해줬던 A라는 변수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지정이 되면은 그 팩세이지에서 이 변수에 대한 레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램이 아니라 다른 걸로 y-axis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y variable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activity도 있고 몰, 그램, weight percent of solution species, 알파가 저희가 아까 지정했던 A입니다. 그리고 CP, 깁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고 Y도 로그 스케일, exponential 스케일, 역수 이런 식으로 Y의 표현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몰이 있고 몰 프랙션 오브 솔루션 스피시스가 있고 그 그램이 있고 웨이 퍼센트 오브 솔루션 스피시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루미늄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AL2O3 코런텀 알파 페이지와 그리고 가스 페이지가 생겼는데 그 가스 페이지가 100g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가스 페이지 안에는 또 O2 가스라든지 알루미늄 가스 같은 가스 스피시스들이 있죠. 그래서 100g의 가스 안에 산소 50g 그리고 알루미늄 가스 50g이 생겼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가스는 그 전체 가스 페이지에서 50%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O2도 50%의 프랙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램은 그 전체 페이즈의 그램을 의미를 하고 어떤 솔루션 페이즈나 솔리드 페이즈에 대한 총 그램을 의미를 하고
이 솔루션 스피시스 안에 각각의 스피시스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 이 weight percent of solution species입니다. 몰과 몰 fraction of solution species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램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x-axis는 저희가 맨 처음 지정했던 변수인 a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x 베리어블을 클릭하셔서 알파가 저희가 입력한 a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알파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파에 맞춰서 또 이 레인지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램을 입력을 했는데 어떤 페이지에 대한 그램을 보고 싶은지 또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피시스 선택해 줄 수 있고 셀렉트를 눌러서 지금 이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보시면 맨 위에 가스 페이즈, 그 다음에 퓨어 리퀴드, 그다음에 퓨어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과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보면은 O2 같은 경우는 생산된 몰의 미니멈 양이 0이고 맥스가 10-3스, 그러니까 즉 생성이 조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최소 1.71 곱하기 10-35승부터 1승 1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밑에 퓨어 리퀴드에서 알루미늄을 보시면은 0에서 3.6646으로 퓨어 리퀴드가 아예 없는 것부터 이제 조금 생기는 그런 것까지 레인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Al2O3 퓨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양은 적지만 이제 어떤 비율로 항상 존재하는 페이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생성되는 안정사항만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셀렉트에서 Select all stable phases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리퀴드, Al2O3 코란던 페이즈, 그리고 가스가 선택이 됩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스피시스까지 선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플랫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은 A 1에서 100까지 10 간격으로 저희가 계산 간격을 설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램도 지금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Y축 레인지도 설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X축이랑 Y축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 것 같다. 이러면은 저희가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파나 이 X축 스케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라든지 X축과 Y축의 레인지라든지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고요. 저희는 아까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 대신에 A라고 놓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 A g의 알루미늄과 O2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 A라고 작성을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A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폰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글꼴도 바꿀 수 있고 글꼴 스타일도 이제 굵게 이런 식으로 볼드로 표시할 수도 있고 글씨 크기도 한 18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램 이제 그 Y축 그램인데 Y축 라벨의 폰트 사이즈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폰트를 눌러서 여기는 24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Y축의 라벨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정한 것과 같이 한 18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X축의 라벨링 폰트도 똑같이 24 정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OK 버튼을 눌러서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의 라벨링과 폰트 사이즈, 그리고 볼드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가독성이 좀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안을 보시면 알루미늄 리퀴드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Al2O3 코런던 페이즈가 있고, 이 밑에 그 가스 페이즈의 그램도 나와 있는데 양이 너무 작아서 이 양이 너무 작아서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알루미늄 리퀴드 페이즈라고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3개나 필요 없고 좀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왼쪽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루미늄 글자 크기가 잘 안 보인다. 이걸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킨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또 눌러주셔서 에딧 버튼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 있고, 심지어 이 알루미늄에 이 그래프에서 코디네이트 X축과 Y축의 코디네이트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 50, X50, Y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도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센터 정렬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레프트 정렬로, 왼쪽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도 한 24일, 볼드, 그리고 이탈릭 기울임체로 해보고, 글자 색깔도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의 글자 크기, 폰트, 글자 모양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좀 더, 라인의 스타일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라인 위에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인 전체가 활성화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수정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에딧 라인 칸에 들어가시면 이 라인 안에 포인트들의 코디네이트도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X를 1부터 100까지 지정을 했죠. 이거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코디네이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의 스타일도 솔리드, 대시, 닷 이런 식으로 있고 라인의 컬러도 글자 색깔과 똑같이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주시고 라인의 두께도 저는 한 1 정도로 두껍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라인 색깔과 라인 글씨체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루미늄에 아까 에딧에서 코디네이트 X축, Y축 코디네이트를 지정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이 화면 창에서 이 글자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글씨 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에딧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20 정도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의 위치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에딧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이거를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게
AL2O3다 라고 이렇게 뜨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저희 만약에 내가 실험한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팩세이지 계산 결과랑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엑셀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팩세이지에서는 사실 엑셀의 데이터를 X축, Y축 형태로 지정을 한 뒤에 이거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X고 이게 Y고 실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 에딧 메뉴에서 페이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트를 클릭을 해서 저희는 3개의 실험 포인트를 지정을 했으니까 심볼 형태로 불러오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나 그 실험 데이터의 표식을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은지 저는 삼각형 형태로 사이즈는 한 1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원하시는 컬러로 저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에 사이즈 15에 삼각형 그 라벨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 있고 OK 버튼을 눌러서 네, 저희가 입력한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텍스트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 T라고 글자 모양처럼 생긴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experimental data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첨자나 위 첨자를 쓰는 거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AL2O3다. 그러면 지금 이 2랑 3은 사실 아래 첨자가 되어야 하죠. 그 경우에 이러한 괄호 표시를 통해서 아래 첨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위 첨자는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온도의 단위가 셀시우스일 때 이 도에 붙는 이 동그라미는 위첨자가 되어야 하죠. 그 경우에는 아래 첨자와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xperimental data AL2O3 T 셀시우스 그리고 이것도 글씨 크기를 한 16에 컬러는 그린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와 위 첨자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규어의 리졸트를 저장을 하고 피규어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수정을 한 뒤에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곳에서 불러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탭에 들어가셔서 Save As가 있습니다. 이 Save As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폴더에 저장할 건지 예를 들면 저는 C 드라이브에 팩세이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팩세이지 버전인 팩세이지 8.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폴더 이름이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제 저장하는 데는 괜찮지만 그 저장한 파일을 불러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폴더 이름을 꼭 영어 이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만 지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한 계산인 AL 플러스 O2라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피규어 파일, BMP 파일, EMF 파일, WMF 파일이 있습니다. 피규어 파일은 이 팩세이지 피규어에서 이거를 불러드릴 수 있는 확장자여서 팩세이지에서 이거를 읽고 쓰고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장자입니다. 그리고 BMP는 알고 계신 이제 그림 파일 확장자고요. 그런데 이제 BMP보다는 사실 EMF나 WMF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EMF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언어나 윈도우 환경에 따라서 그 파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F는 별로 추천드리질 않고요. WMF를 가장 이제 외부에서 불러드리는데 사용하는 확장자로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아까 저는 그 모든 확장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일단 WMF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같은 게 나오고 OK를 눌러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파일 탭에서 Save All Types라고 해가지고 아까 피규어 파일, BMP 파일, EMF 파일, WMF 모든 확장자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켜가지고 저희가 저장한 이 팩세이지에서의 피규어를 불러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그림,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클릭을 하신 뒤에 아까 저장했던 곳을 기억을 하셔서, 저는 C 드라이브 팩세이지 그리고 팩세이지 80에 이제 BMP, EMF, WMF 다 저장이 됐는데 저는 WMF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래프가 그대로 불러 들어오시는데요. 뒤에 게 조금 글자가 보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WMF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모든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이런 표식들과 라인들 그리고 글자들의 그 코디네이트를 전부 코디네이트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은 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씨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고, 이것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그룹화를 하시면은 이 팩세이지에서 저장한 파일을 파워포인트에서도 위치나 간단하게 뭐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PPT 안에서도 이 팩세이지 피규어 파일에 대한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킬립 모듈에서 계산한 것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를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편집한 그런 그래프 파일을 PPT에서 불러 들어오고 또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아까 그 피규어 파일을 닫아주시고요. 이번엔 엑셀 파일로 그런 연력학적 정보들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웃풋 탭에서 Save All Print As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탭이 13개라서 모든 13페이지 혹은 현재 페이지만 저장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든 페이지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아웃풋 타입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 엑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 셋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프로퍼티로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1부터 이 13개의 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 알파 아까 저희가 1부터 100까지 10 간격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1, 11, 21, 3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온도는 템퍼러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온도는 1000도라서 필요가 없고 페이지나 알파도 거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페이지 하나만.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칼럼에 들어가는 내용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뭐 알파로 하셔도 되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 탭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페이지나 알파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온도나 압력 등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윗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스피시스의 프로퍼티. 예를 들면 몰이라든지 그램이라든지 액티비티 같은 것들. 저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램 하나만 보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램으로 보고 싶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램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램에 어떤 거의 그램이냐 그런 것도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이 스피시스 탭에서 셀렉트를 눌러주셔서 여기에서 가장 안정한 상들만 모두 고르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탭에서 네 번째 셀렉트 스테이블에서 셀렉트 올 스테이블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알루미늄 리퀴드, Al2O3 코런덤 알파 페이즈, 그리고 가스 페이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액티비티와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선택하시고 싶으면은 Select All을 클릭해 주시고 이걸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 Clear를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그냥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플러스 탭에 있는 이 빈칸을 왼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퀴드 알루미늄, Al2O3 코럼던 페이즈, 그리고 가스 페이즈였죠. 이 세 개를 다시 선택한 후 OK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바뀌는 시스템 프로퍼티, 그리고 그거에 따라 바뀌는 스피시스 프로퍼티, 그리고 이 어떤 스피시스에 대한 프로퍼티를 할 거냐. 그래서 스피시스 지정까지 다 맞췄기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OK를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지금은 C 드라이브에 백세이지 폴더에 이클립 폴더에 저장이 돼 있죠. 만약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브라우즈를 눌러서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현재 주어진 옵션에서 선택을 해서 쓰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저는 그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저장되는 공간이 바뀌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공간에 폴더를 새로 만들거나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세이브는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오픈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오픈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지금 엑셀 파일이 하나 이상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 있고 엑셀 파일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저장한 팩세이지에서의 그 세팅에 따라서 시스템 프로퍼티로 페이지를 선택을 했고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거에 따라서 그 알루미늄의 A 값이 변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알파 값으로 해주면은 A의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리퀴드 페이지의 그램 그리고 Al2O3 솔리드 코란담 알파 페이지의 그램 변화 그리고 가스 스피시스 가스 페이지의 변화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이걸 페이지로 했는데 알파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팩세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웃풋에서 Save or Print As를 다시 클릭해 주신 뒤에 스프레드 셋업을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페이지 대신에 알파로 선택을 해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A 값이 시스템 프로퍼티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OK를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페이지였는데 이렇게 A 값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과 O2가 반응할 때 O2 1g과 알루미늄 1g, 1.124g, 11, 21, 31g에 따라서 생성되는 알루미늄 리퀴드, 코럼던 페이즈, 그리고 가스 페이즈의 양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엑셀에서도 또 플롯 기능을 이용해서 또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계산했던 그 세팅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 4개의 탭에서 지금은 전구 모양 탭에서 이제 리졸트를 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탭에서 저희가 이제 스피시스 생성물이나 이제 파이널 컨디션 같은 걸 조정했던 이 컨디션들 다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Save as 기능이 있습니다. Save as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세팅과 이 계산 환경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Save as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AL-O2 계산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AL-O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장이 완료되었고 다시 맨 처음에 그 반응물, 리액턴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인 이 두 번째 탭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계산했던 이 세팅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맨 처음 화면에 스피시스, 리액턴트 스피시스와 퀀티티를 입력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창이 나오고 이거를 다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New Reaction, 이 흰색 종이 버튼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Clear the current system 하고 물어보죠. Yes를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Yes를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계산했던 그 세팅을 그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에서 오픈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쭉 내리면은 저희가 저장했던 AL-O2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불러올 건데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게 다 지워지니까 그래도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미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처음과 같이 알루미늄 Ag과 O2 1g을 반응했을 때 이 프로덕트도 모두 선택을 했고 이 파이널 컨디션 조건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계산 세팅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저장했다가 이 두 번째 탭에서 그대로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킬립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